Don't you know it? Don't you know it? You know it. Don't you know it? You kno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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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e go. 안녕하세요. 워크TV 디렉터 홍민규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사건 사고가 조금 있었던 차량,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면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은 직후 불에 탔습니다. 서울 한남동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다른 전기차 차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혼자보단 진짜 실제로 타고 있는 오너분을 초대를 해서 지금의 테슬라는 안전한가, 그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차주분과 함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오너이고요. 한지는 한 10개월 정도, 2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서 운행하면서 실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이 혹시 전에 탔던 차량은 어떤? 저 소렌토 탔었고요.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바뀌면서 뭔가 더 좋은 게 많은지, 아니면 저는 한 우선 3만 킬로를 탔는데 네. 회사에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실 그런 충전 비용 같은 걸 사실 아직까지는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만 킬로를 달리면서 유지비가 아직까지는 뭐 타이어들이 곧 바꾸긴 하겠지만 없었다? 라는 게 지금까지 네. 그리고 소모품 교체도 없었죠 아직까지.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엔진오일 이런 것도 없고 전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출퇴근을 용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삼성동까지 한 50km, 이제 왕복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때도 운전 피로감이 사실 없어서 이걸로 운전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원래는 버스 타고 다니면 특히 코로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부산 출장이나 광주도 요즘 좀 자주 갔었는데 그때도 운전 피로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뭔가 집중해서 운전을 하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네, 의존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속도로에 올라가서부터는 이제 전방 주시나 자율주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로도 거의 운전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나는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의존하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진짜 이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 추천한 분들이 한 3분 정도 되지만, 어쨌든 사실 저는 이 차를, 전 SUV를 좋아해서 다음 모델도 모델 Y를 바로 살 거고, 그때는 사실 버전도 퍼포먼스 모델로 살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걸 사고 퍼포먼스를 못 산 게 조금 후회되긴 했어요. 얘도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긴 한데 사실 그래서 다음 모델은 퍼포먼스를 사고 싶기도 하고. 테슬라는 그럼 중고 시장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매물이 많이 없던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기사나 이런 것들은 중고차가 굉장히 빨리 잘 팔린다고 알고 있고, 네, 미국에서는 실제로 테슬라 자체에서 중고 마켓을 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테슬라 자체 미국에서는 보험도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는 조금 더 보험료가 싸다든지 좀 더 안전할 테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런 과금 체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차의 만족도가 되게 좋으시고. 사실 저는 너무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경유나 휘발유 차량 타다가 전기차로 온다는 자체가 조금 무섭거든요. 맞아요. 이 충전하는 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충전의 문제는 아직도 있긴 하고, 실제로 충전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비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추천드리긴 하는데, 소나타 사실 분도 그냥 옵션 없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이런 거를, 스탠다드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사라고 추천드리는데, 충전을 어떻게 하지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때부터는 사실 잘 추천드리진 못하긴 하는 것 같아요. 슈퍼차저 이런 것들도 보면 어느 정도일까? 한 10kg에 500원 정도의 한 예상 금액은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어바웃하게 충전 금액을 생각하고 충전량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 또 이제 그 집밥이라고 하거나 회사밥이라고 하는 자체 충전 시설이 없으면 조금 이제 불편도 있고 금액도 조금 엄청 저렴하진 않다? 회사에 있는 게 제일 좋겠다. 저는 회사에서가 너무 좋긴 한 것 같아요. 8시간 정도를 일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차량 출고 기간은 네. 어느 정도인지. 저는 2017년에 모델 S를 테슬라 매장에서 시승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면서 예약을 했어요, 3를. 네. 그때 예약을 하고 한
3년 있다가 받긴 했었어서 좀 저는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하고 3년. 네, 2년은 좀 넘게 사실 저희 회사에 한 3분 정도 계신데 빠르신 분들은 한 일주일 만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인수 거부한 것들을 뭐 그렇게 막거나 품질 문제는 아직도 조금 있긴 하니까 그런 문제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인수 거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차량은 좀 빨리 출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뭐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렌트카 업체에서 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빨리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옵션이 약간 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좀 단점은 있겠다. 네, 그리고 반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블랙 색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수량이 없다 보니까 하얀색으로 바꿔서 하면 빨리 수량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제안도 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빨리 받으신 분도 계시고. 요즘은 그럼 오래 안 걸린다. 네, 뭐 일주일 계신 분도 계시고 한 3개월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이게 딱 정확하게 얼마나 걸린다라는 게 진짜 예측이 불가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차에 대해 연식이나 옵션 같은 거를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차는 이제 2020년형으로 나온 첫 차이고 요즘 나온 2020년이랑은 조금 또 옵션이 달라요. 거기 이제 USB-C 포트가 들어있다든지 딴 데는 자체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2020년형이고 롱레인지 화이트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테슬라에서는 이렇게 차선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가는 기능은 있어요. 근데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신호를 넣으면 지금 여기에 맞춰서 옆에 있는 차를 보고 차가 없을 때 내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면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들어오는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자선을 바꾸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고 실제로 제가 목적지를 이 자체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거기까지도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착하는 기능도 들어있는 게 풀셀프 드라이빙. 이것도 자율운행에서 한 단계 옵션을 추가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풀셀프 드라이빙은 제가 살 땐 600만 원 정도로 판매하는데 지금 한 9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이 올랐구나.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구동 모델로 바뀐다. 이제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소프트웨어도 판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다들 인식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놀라네요. 전기차가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브랜드가 이제 현대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테슬라를 딱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2017년에 예약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모델 S를 타보고 이 자율주행 기능, 그러니까 2년 전 자율주행 기능이 현재 어떤 다른 모델의 자율주행 기능 정도에 맞먹는다고 저는 그때는 생각했어요. 지금 기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예상을 못했지만 저는 또 이제 IT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기능이 점점 더 고도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요즘에 테슬라가 그 테슬라 X였나요? 그 약간 화재 사고가 좀 있었어요. 한 2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사는 거에 있어서 조금 불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실도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쨌든 제가 한 10개월이나 이 차를 탔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기사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대리 기사님이 운전을 하셨었잖아요. 뭐 차의 결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일어나는 문제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이 진짜로 열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전기 장치다 보니까 전기가 이제 배터리가 좀 마비가 되면 열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열 수 있는 개폐장 기능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기로 여는 방법이 없을 때 개폐장치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대리기사님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방관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식의 인식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어떻게 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실 다른 차 대비 좀 정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인식이 좀 더 많아져야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근데 이게 화재 사고가 나면 좀 위험한 게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일반 소화기는 안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도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차량 옵션 중에 그런 소화기라든지 그런 게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고 접수를 최근에 하셨다고 하는데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든지 알 수 있을까요? 현대차, 기아차 대비 사실 소리가
뭐 동네에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강석센터나 뭐 다른 공인 바디샵으로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국산차보다는 수리가 어렵다라는 점은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실 사고는 원래 나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되는 거긴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려움은 조금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바디샵마다 연락을 했을 때 해당 부품이 있는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 부품을 공수해서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수리 시스템? 마지막 질문인데, 타면서 정말 이거는 불편하다, 이거는 바뀌어야겠다라고 이제 테슬라 구매자한테 이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저도 이제 오늘 촬영한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왜 샀을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차량 이제 네. 운행, 운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 이동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네. 그 이동 수단의 편리성, 편안과는 다른 편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네, 승차감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편리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IT 기능이 생기면 좀 굉장히 편리한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리를 위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편리에서 네. 충전 기능 같은 건 진짜 좀 아직까지는 편리하지 않을 수 있다. 운전 기능 자체, 운전 이동수단의 본연의 편리함을 좀 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추천을 하고, 다만 내 주위에 있는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뭐 테슬라를 절대 비하거나 그런 영상은 아니니까 참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크TV였고요. 이제 다가오는 연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